반가워요. 또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후보님 오늘은 좀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허종식 동네 사람과 함께 진행자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동네 사람 기호 1번 허종식입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벌써 후보님을 제가 좀 많이 배웠더니 약간 아버지 같고 그런 느낌이 아들만 있어요. 둘이라 저는 며느리 같았으면 좋겠네요. 며느리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정확히 어떤 공약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경인전철 이제 1호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구로역에서 우리 인천역까지 대략 약 36km쯤 되는데 구로가 있는 서울이 약 12km, 네. 경기도 부천 구간이 12km, 우리 인천 구간이 12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이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 지상으로 돼 있어서 남북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가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역 발전에 너무 저해가 되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거는 네, 뭐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네.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러면 간략히 설명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상에 있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경인전철이 지하화가 되면 많은 지상에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음 문제라던가 교통난이라던가 또 주민들 생활 공간이 부족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경인전철이 지상에 있으면서 구도심이 됐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경인전철의 지나는 구간 자체가 구도심입니다. 옛날에는 그 경인전철 주변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으니까 전철이 지나갔겠죠. 네네네. 오래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구도심이 됐는데 그 구도심을 역으로 경인전철을 지하하면 구도심을 신도심처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지상으로 전철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네네. 뒷동네 가기도 힘들고 앞동네 가기도 어렵고 또 전철이 지나가니까 시끄럽고 전철이 지나가니까 상권도 형성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 지하화로 들어갔다. 그럼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간 그 지상 구간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숲으로 조성했다. 그러면 36km 양쪽 50m 이상 되는 큰 숲이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신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인천시당, 경기도당, 서울시당 3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공약을 내려고 그래요. 공동 공약을 내서 이 공약을 가지고 우리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현실화될 거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들어갑니다. 예산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제로 경인전철 지하화가 현실화되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는 첫 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경인전철 지하화는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되어야 하는 공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 이 공약이 선거철만 나오면 나오는 사골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공약 자체가.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기도, 인천, 저보다 전부 협력해야 하는 공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공약들과 후보님께서 하시는 그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경인전철 지하화를 하려면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업비가 대략 8조 6천억 정도니까 10조 정도 들어간다 보면 그 10조 가까운 8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그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첫째는. 두 번째는
경인전철 지하라고 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거용 공약으로만 주장만 한 거지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같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실행 계획을 내겠다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또 구로 구민 여러분, 이번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뭐 허종식 등등등 우리 후보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정부가 받아들이고 대통령 공약이 되면 이렇게 해서 경인전철이 지하화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아, 이제 정말로 경인전철이 지하가 되는 그런 단계에 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선거하는 동안에 또 정치하는 동안에 공약, 거짓말하는 공약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경인전철 지하는 이걸 공약이니 뭐 다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안 하면 구로에서부터 인천역과 요 사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시민들을 그냥 지역적으로도 가르고 마음도 가르고 경제도 가르고 다 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북한이 가장 가슴 아픈 게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는 건 되도록 없애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네. 구로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인천역까지 출마하신 분들하고 3개 시도당,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네. 공동 공약으로 내면 우리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될 거로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의 공약이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선거 때는 대통령 공약도 놓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가면 또 올해부터 영역도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인가. 특히나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사업비인데 우리 법의 그 역세권, 즉 열차가 지나가는 이 지하를 하게 되면 구로역 주변 500m.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안역 주변 500m. 동인천역 주변 500m. 이런 정도는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그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만이 이 지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 또 그 역세권 개발로 나오는 개발 이익금 이걸로 하면은 사업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능할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조금 힘 있는 국회의원이 출마가 되면 선거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이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야당이 되면 주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정부가 들어줄 리가 그쵸. 없잖아요. 정부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쵸. 너네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정부를 선택하고 대통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 여당이 힘을 합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소명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우리 시민들이 밀어주시면 정말로 이건 내가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게 기대가 되는 공약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인천, 구로에서부터 인천역까지 여기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의 수십 년 된 소망이잖아요. 수건 맞아요. 사업이고. 맞아요.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정치하신 분들이 정말 저는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내고 있고, 정부도 맞다. 이게 잘못하면은요, 자, 구로에서부터 인천, 부천 오는 거, 이게 만약에 분당이나 서울이었어 보세요. 지역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나는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우겨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다음 주제는 이번에 또 공약이 있잖아요. 네. 주안국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먼저 세세하게 파고들기 전에 구조고도화란 무엇인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구조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높인다. 아, 네. 낮은 공장을 헐고 지식산업센터처럼 높게 공장을 지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런 게 구조고도화입니다. 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냥 주택 걸고 아파트 짓는다. 공장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아, 그럼 결론적으로 구조 고도화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최신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네. 시설이 좋으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은 일자리가 되니까 좋은 사람이 오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니까 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희 중앙공단이나 부평공단이나 이런 공단들이 보면은 역순환되고 있거든요. 악순환. 그러니까 공장이 어려우니까 사람을 안 뽑게 되고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임대를 주게 되고 더 영세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인데 앞으로 이런 경제의 선순환을 시키려면 정말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누님 때, 우리 어머님 때는 우리가 서울의 구로공단, 부평공단, 중앙공단, 구미공단, 네. 사상공단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 이걸 우리가 먹고 산 거예요. 자, 공단도 똑같이 오래되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제대로 바꿀 것이 우리 원도심과 똑같습니다. 빨리 바꾼 데는 정말로 원도심을 제대로 바꿨을 것이고 그걸 제대로 못한 데는 못 바꾼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서울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면. 구로공단은 가산 디지털 밸리를 바꿔놨잖아요. 그게 그쵸. 구조 고도화예요. 아, 네. 부천에 오시다 보면 옛날에 한국 화장품 이런 데 보면 부천에 다 구조 고도가 돼 있습니다. 딱 인천 도착하면 옛날 공장 그대로입니다. 맞아요. 구로공단, 사상공단은 거의 사실상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 부평공단하고 이 중앙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 와서 그냥 둬서 지금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고쳐서 제대로 구조 고도화를 해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애들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직자를 만들어 주자.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앙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 고도화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놨고 청년 창업지구로도 이미 우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 고도화를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놨다. 그 이제 내용만 채우면 되는데 그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게. 아, 미래 먹거리니까. 그렇죠. 네. 좀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후보님 말씀처럼 이 주한국가산업단지가 50여 년이 지난 노후화된 그렇습니다. 네. 공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주민분들의 기후비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왔어요. 예. 이 주한국가산업단지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됐어요. 네, 제가 부시장한테 이제 지정을 받은 거죠.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야 쉬운 말로 국비 지원이 쉬워집니다. 아, 예산이 예. 우리들은 하기면 어려우니까 정부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이 산업단지를 바꾸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민간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네. 유치를 해야 되니까 정부는 거기에 대한 그 지원 산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뭐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육관, 뭐 수영장, 맞죠. 뭐 식당, 사우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근무하는데 쾌적해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 시설은 이런 것들 좀 이런 지정이 돼야 쉽다. 아. 연간 한 우리 지금 이 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이 7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걸 더 늘려간다고 하니까 빨리 많이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이렇게 다 지정받은 거예요. 오, 좋은데요? 그러면 다 미래를 보고 지정받은 거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계획이 이렇게 딱딱딱딱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구조 고도화는 제가 인천시 대변인 때 송영길 전 시장님과 같이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놓으면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 못하면 꽝입니다. 그렇죠. 네.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걸 왜 구조 고도화를 우리가 해야 되고 왜 청년 이 산업단지로 청년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만 있으면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만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임 정부를 탓하지는 않는데 전임 인천시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부시장이 돼서 보니까. 그래서 빨리 청년들 취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도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겠다. 하고 서두른 거죠. 제가 또 궁금증이 있는 게 주한국가 산업단지가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로 2019년 그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요? 우리가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안 산다는 첫째는 인천항이 가깝잖아요. 아, 물류는 생산을 하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수출할 수 있는 데는 항만하고 비행기입니다. 우리가 열차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든가 베이징을 지나간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중국이나 그거는 지금 못 가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인천항, 항만하고 이제 비행기인데 그걸 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고요. 인천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운 주한산업단지가 적진 거죠. 우리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저도 몰랐네요. 저도 몰랐네요. 관심이 좀 이 정치인들이 가져야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은 가산 디지털 밸리를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못했을까? 반성해야죠.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해주세요. 아, 그래. 이렇게 청년들이 좀 취업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취업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럼 지금 청년 근로자는 얼만큼 있고, 그럼 얼만큼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후보님께서 지금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기피하고 있어요. 주한국가 산업단지를. 산단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많았어요. 10만 명 되고 지금 뭐 2만 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전에는 이제 그 큰 공장도 많고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 위주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뿌리 산업, 뭐 기계 산업 뭐 이런 산업들 위주해서 뿌리 산업 위주여서 지금 이제 그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낮으니까 많이 이제 빠져나갔죠. 중국으로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네. 캄보디아에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빠져나간 산업도 물론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 산업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도 우리가 이 옛날에 인천이 성냥 공장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목재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목재 일부가 성냥에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 끄트면 되는 거니까 화약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켜느냐 라이터 불티나가 나온 곳도 인천입니다. 주한산업단지. 진짜요? 네, 주한산업단지예요. 그 주한산업단지는 애초에 이제 우리가 주한산업단지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많이 갔잖아요. 네. 주한산업단지는 우리 일본 기업이 많이 와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와 있었고, 예, 우리나라 임금이 쌌잖아요. 그쵸. 같은 걸 겪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걸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우리 같은 사람 몫이다. 후세에게 정말 비판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천시와 인천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 약간 살짝 설레고 기대되는데. 그래요? 저 뭔가 유치월구의 기대감이 커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잘 만들면 인도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인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이거 가지고 먹고 살죠 우리나라.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구조구도화와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 이번 판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께서도 아들분께서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분이 취업준비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취준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 청년들에게 아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미추홀구에서만 거의 평생 살고 있는데 저희 애들도 미추홀구에서 태어나서 네. 주한초등학교, 인천 남중, 우리 큰애는 인하부고 둘째가 하기고등학교, 둘 다 인하대를 한 사람은 졸업했고 한 사람은 지금 졸업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취직을 했어요. 저 청라에 있는데 보면 서구발전이나 발전소에 취직을 했는데 걔는 이제 공대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우리 둘째는 정외과 나왔는데 취업 준비생인데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하죠. 취직할 자리도 없지. 맞아요. 특히 인문계 나오면 문이 좁잖아요. 갈 데도 없고. 저도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같은 애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때는요, 인천에요, 그냥 서 있으면 취직할 때 많았어요. 그렇게 공장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때는 없잖아요. 누구는 뭐 그런 말씀 다 돼요. 취직할 자리 없으면 뭐 어디 공단에 뭐 싼 자리로 가라. 나는 그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죠. 첫째는. 물론 없으면 그런 자리도 괜찮죠.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아들 보면은, 지나간 우리 아들, 딸들, 그 나이 또래 보면 제 가슴이 아파요. 반드시 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 잡고 말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약간 저도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만 있으니까 며느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잘생기셨나요? 네. 고민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궁금증과 또 미추홀구 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민공약 캠페인 많이 참여해달라고 후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미추홀구 또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와 미추홀구는 구도심, 언도심으로 비슷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요. 자, 어떤 것부터 해결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는 이런 것들 좀 고쳐달라. 또 미추홀구나 동구나 미추홀구의 미래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제안하실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림을 그려서라도 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기호 1번 호정식인데요. 동네 사람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번호는 010-4099-3274로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이혜민.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호정식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